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네, 오늘은 노인들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적 단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단계를 좀 더 나은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말하기를 고령자, 초고령자 등등등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령자는 유엔에서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후기 고령화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55세 이상을 고령자, 50에서 54세 이상을 중고령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준고령자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그러면 초고령자는 무엇일까요? 선진국가에서 초고령자는 80세 이상 또는 85세 이상을 초고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75세 이상을 초고령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노인들을 한번 둘러보면 불행하게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너무 쇠약하신 노인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현재 700만 노인들이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쇠약한 노인들에게 드는 비용이 54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두드러진 어떤 개선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400만 노인들이 그들의 일상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91만 원인데 40세 이하는 연간 40만 원. 그런데 45세 이상을 포함한 중고령자 그리고 고령자의 의료비는 평균 145만 원으로 45세 이하의 연령층에 비해서 연간 3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14%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2026년에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비인데요. 55세를 넘어가면 100만 원이 넘어가고 70에서 74세에는 2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나이를 들면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적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그러니까 고령자와 초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적 단계는 신체적으로 뛰어난 단계부터 신체적으로 의존적인 단계까지 총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적 단계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뛰어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신체 활동을 하시면서 운동 경기에도 출전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슈퍼 할아버지, 슈퍼 할머니. 완전 존경합니다. 다음 노인의 신체적 기능적 단계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은 일주일에 2번에서 7번 건강과 웰빙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건강한 노인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에서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이러한 운동의 기능들이 떨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신체적 기능들이 떨어지는데 보편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신체적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순발력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많이 났다고 했습니다. 순발력과 파워는 근력이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에게 근력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적 단계 세 번째,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분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을 보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남성의 66.8%, 여성의 49.7%가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어려움이 없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대한 비율에서 백인과 흑인을 비교해보면 백인은 52.6%, 흑인은 37.1%가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미국 노인들 중에서 흑인의 약 63% 정도가
신체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탄력이 넘치는 흑인들에게 노화가 더 치명적이다. 이거는 좀 예상 외인데요. 흑인들이 노화에 따른 어떤 신체 기능의 저하 때문에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음이 조금 무거운 단계입니다. 네 번째, 신체적으로 쇠약한 단계입니다. 이런 쇠약한 단계의 노인들은 경미한 스트레스에도 장애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쇠약의 기본 구성 요소 4가지는 첫 번째, 근골격 기능, 두 번째, 유산소 능력, 세 번째, 인지적인 측면에서 통합 신경학적 기능, 네 번째, 영양적인 상태가 있는데요. 쇠약한 건강 상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은 집에서 잘 나오시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만 계신 노인분들은 빨리 밖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쇠약한 노인들을 위한 IADL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ADL 척도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활동을 잘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결정짓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검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초기 학습한 6가지, 첫 번째 식사하기, 두 번째 배설 억제, 세 번째 이동하기, 네 번째 화장실 가기, 다섯 번째 옷 입기, 여섯 번째 목욕하기인데요. 노화로 인해 쇠약해진 노인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반대 순서대로 그 기능을 잃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적 단계,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체적으로 의존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노인분들은 식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도 타인에게 의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목욕하기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높은 장애 단계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는 특히 고령자, 흑인, 미국인, 그리고 빈곤자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방법들이 분명히 쉽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부터 좀 바꿔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를 함께 하셨던 박사과정의 큰 형님이 계셨는데요. 77세이십니다. 그분은 도무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에너지가 펄펄 넘치셨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분이 노인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함께 공부하는 큰 형님으로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자신이 늙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정정하게 다니시길래 좀 불편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완전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나는 일원에 운동했다 라는 책을 쓰시고 특강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근육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셔도 사회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죽음이 그리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운동은 최고 높은 목표로 운동의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높게, 최대한 높게 지금 자신이 가장 낮은 단계의 신체적 기능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것은 노화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그 단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고 마음까지 다운되셔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대심리도 떨어져 있고 그러셔서 그 단계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저는 84세 되시는 회원분을 재활을 병행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90세까지만 좀 덜 아프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고관절 주변의 통증과 그리고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재활과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현재는 다리를 허리 높이보다 더 높게 들어 올리시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는 계단을 2칸씩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진짜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좀 농담을 한 건데요. 자신이 노인 또는 고령자, 초고령자라는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단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근육은 비록 줄어들었지만 건강에 대한 의지는 절대 줄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 바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시작입니다. 큰형님, 큰누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노인들의 신체적 변화, 그리고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신체적, 기능적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노화를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헤이민의 영상이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